자, 24년 1학기 기말 풍양중학교고요. 3단원 보겠습니다. 문제는 9번부터 풀면 됩니다. 자, 그림 가완하는 1초 간격으로 수평면에서 직선으로 운동하는 두 수레의 운동을 기록한 연속 사진. 연속 사진 되겠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냥 사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간격만 보면 될 것 같은데 타점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6타점이고 얘는 하나, 둘, 셋 타점, 3타점 되겠습니다. 당연히 간격, 사이 간격이 얘가 멀기 때문에 여기가 속력이 빠르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이 사이 간격이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등속운동, 가도 마찬가지로 등속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타점과 타점 사이의 그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1초라고 해봐. 여기서 여기까지도 1초가 될 겁니다. 하여튼 뭐 나가 속력이 빠르다. 이 사이 간격은 속력이다. 자, 속력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속력이 똑같은 등속운동이다. 까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나에 작용한 힘은 가보다 크다. 페이크죠.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등속운동이기 때문에 등속운동은 힘이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등속은 힘이 없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두 수레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운동을 하고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나아가, 가보다, 길다. 그쵸?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니은 디귿 답은 4번. 다음. 10번 볼게요. 1초에 6번 촬영해서 1초에 6번.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가 걸렸다는 거야. 자, 거리는 4cm입니다. 근데 단위가 미터 퍼 세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로 단위 환산해 줄게요. 4cm는 0.04m입니다. 1초 동안에 0.04m. 그러면 0.04m 퍼 세크가 돼야 됩니다. 찾아야 돼. 1번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에 넘어갑니다. 11번 볼게요. 수평면에서 직선으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그러면 속력이 똑같으니까 등속 운동이죠. 여기 X축의 시간, Y축의 속력, 그리고 넓이가 뭐가 된다 그랬죠? 넓이가 이동 거리가 되니까 10초 동안에 10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갔어요. 자, 그러면 이동 거리는 100m 나오겠다. 10 곱하기 10 해서.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맞아요. 왜? 등속 운동이니까.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왔네요. 자, 10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100m 계산했고요. 10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5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의 2배이다. 그렇겠죠? 5초 동안에는 50m 이동했을 거니까 10초 동안에 100m 이동하겠죠. 답은 5번입니다. 12번 볼게요. 그림은 직선상을 운동하는 두 물체 A와 B입니다.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니까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다. 계속 나오니까 쌤 지금 8번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A도 등속 운동, 기울기가 속력일 거니까요. 기울기 변하지 않았어요. 자, 속력을 계산하면은 얘도 등속이죠. 속력은 A가 더 빠를 거고요. 1초에 60m 이동했기 때문에 A는 60m/s, B는 30m/s입니다. 자, A의 속력은 B 속력의 2배. 그렇죠. A, B 모두 속력이 증가. 틀렸어.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입니다. 만약에 이 Y축이 속력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 맞는데 Y축이 지금 속력이 아니라 이동거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다. 기울기가 속력인 거니까. 출발 3초 후에, 자, 1초 뒤에, 2초 뒤에, 3초는 나와 있지 않는 상태겠죠.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90m. 자, 60m/s의 속력으로 3초 동안 이동하면은 180m 이동할 거고요. 30m/s의 속력으로 3초 동안 이동하면은 90m 이동하겠죠. 둘 사이의 거리는 90m가 나겠네요. 디귿, 기억 디귿이라서 답은 3번. 다음. 자, 1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1초 동안에 6번 촬영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여기가 1초입니다. 10cm 이동했기 때문에 1초 동안에 0.1m 이동한 운동인데 그래서 속력은 0.11m/s가 이 평균 속력입니다. 됐어요? 평균 속력이야. 왜냐면 속력이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쵸? 전체 이동,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 해가지고 평균 속력을 구해낸 거예요.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속력이 증가합니다. 속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다. 자, 속력이 점점 느려진다. 틀렸습니다. 운동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자유낙하 운동한다는 것과 비슷해요.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아래쪽으로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될까? 점점 증가하잖아요. 아래쪽으로 힘을 주는 거니까.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속력이 점점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니은 맞습니다. A와 B 사이의 물체 평균 속력이 0.1m/s. 디귿도 맞아요. 여기 구해놨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공기 중과 진공 상태. 어디가 공기 중인가? 여기가 공기 중. 얘가 더 빨리 떨어지니까요. 나는 똑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공 중입니다. 가에서는 중력과 공기 저항력이 작용한다. 공기가 있어. 공기 저항 작용합니다. 가에서 쇠고슬이 먼저 떨어지는 까닭은 깃털보다 쇠고슬이 더 큰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에서 이게 애매해요. 더 큰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기 저항이 깃털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깃털이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니은 틀렸어요. 자, 나에서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밑으로 안 떨어져야 되죠. 작용하기 때문에 기억 1번 하겠습니다.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1번. 15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무게가 20N짜리 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5m만큼, 0.5m죠? 0.5m만큼 끌어당겼어요. 힘은 얼마나 줬어? 10N 줬습니다. 이게 F야. 20N 계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 물체의 무게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해준 힘, F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면과 이 물체가 이루는 마찰력의 크기가 10N이라는 거야. 자, 10N의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10N만큼의 힘을 줘야지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F 10N 곱하기 S 0.5m 계산해서 5줄이 돼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6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어떤 물체에 작용한 힘과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물체를 4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시키는 동안 한 1의 양, 이거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삼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해가지고 2분의 1 하거나 해서 하면은 10이고요. 10줄. 여기 2에서 4니까 2m 이동하고 여긴 여기 사각형 하면 되겠죠. 20줄 해서 더해갖고 30줄로 계산을 하거나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사다리꼴의 넓이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사다리꼴의 넓이로 계산을 한다면 아랫변 윗변에서 더해서 4, 2, 6이죠. 6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은 30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내용 바로 볼게요.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무게는 20N, 이 물체에 가해준 힘 10N, 얼만큼 이동? 5m만큼 이동이니까 10N 곱하기 5m 계산해서 50줄 하고 20N짜리 무게를 갖고 있는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20N만큼의 중력의 힘, 중력이란다. 힘을 주면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W는 F 곱하기 S에서 가해준 힘은 20N 곱하기 2m 이동했기 때문에 40줄이죠. 50줄, 40줄 계산해서 가는 전체 90줄. 자, 나 같은 경우는 20N의 무게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20N만큼의 힘을 줘야 될 거니까 20N 곱하기 2m에서 40줄만큼이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이야. 자, 그 다음에 들어 올린 다음에 힘을 위로 주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수직이죠. 일이 아니죠. W가 일이 아닌 거야. 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 나올 때 일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요 40줄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90줄 플러스 40줄에서 130줄. 답은 3번. 아니고 4번.
자, 18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추를 낙하시켜서 나무도막을 밀어냈어요. 추를 낙하시켜서 나무도막을 쭉 밀어냈다. 자, 실험 1번에서 낙하전 추의 위치 에너지가 2번에서보다 작다. 작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높이가 1번은 10kg, 질량이 똑같아. 근데 높이가 얘는 50cm고 얘는 100cm야. 2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막을 때려 박았을 때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도 2배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2번이 2배로 크죠. 그러니까 실험 2에서보다 작다. 맞아요. 자, 실험 2번과 3번에서 낙하전추의 위치 에너지는 같다. 볼까요? 질량이 10, 20이니까 얘가 2대 얘는 1이네요. 얘는 높이가 100cm, 50cm니까 2대 1이네요. 그럼 계산해 봤을 때 1 곱하기 2 나오고 2 나오니까 2번과 3번의 위치 에너지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됐어요? 왜 그러냐면 9.8 곱하기 질량 10kg 곱하기 cm가 100cm니까 1m 나 9.8 곱하기 20kg 곱하기 0.5m나 계산하면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쵸? 여기 98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에너지는 같다. 위치 에너지 똑같습니다. 추의 질량이 20kg이고 낙하 높이가 100cm일 경우 낙하 높이가 보자. 20kg이고 100cm랍니다. 그럼 처음과 비교했을 때 혹은 2번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되는 거니까 2번과 비교했을 때 2배니까 2번에서 10cm가 바뀌니까 2배가 되면 20cm가 바뀌면 되니까 됐네요. 가나다.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이거 운동 에너지죠. 그림과 같은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쇠고슬의 질량과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쇠고슬을 낙하를 시켰어요. 나무도막과 충돌시켜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거 위치 에너지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계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0.2kg, 0.1m, 나무도막은 5cm 이동했어. 자, 두 번째 2회 질량이 2배로 늘어났네요. 자, 그러면 그리고 니은 비어 있고요.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2배가 됐어. 자, 전체 값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0.1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질량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2배가 됐습니다. 질량은 똑같습니다. 높이는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처음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높이가 0.1에서 2배가 됐기 때문에 질량은 똑같이 유지해줘야죠. 0.2kg 되겠습니다. 자, 질량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높이가 2배가 됐기 때문에 나무도막이 이동하는 거리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얘는 세 번째 4회는 질량이 0.2에서 0.6이 됐기 때문에 3배가 됐네요. 다음에 질량이 0.1에서 0.2가 됐기 때문에 2배가 됐습니다. 총 합치면 3배 곱하기 2배에서 6배죠. 자, 5cm가 밀려났었는데 6배가 밀려나면 30cm가 밀려날 겁니다. 다 더해 볼게요. 0.1 플러스 0.2 플러스 30이니까 30.3.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20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운동에너지와 속력의 관계를 나타냈어요. 자, 속력이 여기 2m/s일 때 10줄, 속력이 4m/s일 때 40줄이죠. 그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 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인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10줄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을 모르네요. V 제곱인데 2m/s의 제곱이잖아요. 여기가 2m/s의 제곱일 때 얘가 10줄이 나오려면 2m/s는 4잖아요. 그쵸? 4고 2분의 1 나눴을 때 얘가 2가 된단 말이죠. 그럼 2 곱하기 m 했을 때 10이 나오려면 m은 5kg이겠다. 그쵸?
질량이 5kg이네요. 질량 구해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5kg 곱하기 6m/s에 제곱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 이거야. 자, 66, 36이고 2분의 1 하면 2.5. 어떻게 할까요? 요걸로 합시다. 6의 제곱해서 36을 먼저 만들어 버릴게요. 그런 다음에 2분의 1에서 18로 날렸어. 5 곱하기 18로 계산하는 게 좀 편해 보이는데요. 그럼 90줄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됐습니까? 자, 2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추의 질량과 속력을 달리하면서 표는 추의 질량과 속력을 달리했을 때 자의 이동거리 보겠습니다. 수레로 자를 밀었을 때 이 자가 얼마나 밀려 들어가냐 이거야. 자, 질량이 2kg입니다. 수레 속력이 2m/s일 때 자가 2cm 들어갔어. 자, 질량이 2배로 늘어났어요. 박힌 거리가 4cm입니다. 그럼 전체 박힌 거리가 얼마야? 2배로 늘어났잖아. 자, 그러면 속력은 똑같아야죠. 2m/s여야 합니다. 자, 속력이 똑같은 상태에서 질량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의 이동거리가 2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C를 보겠습니다. C는 질량이 동일한 상태에서 수레 속력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자,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됩니다. 4배. 자,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면은 자의 이동 거리가 4배, 8cm 박힌다는 거죠. 요 관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질량이 2배가 됐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자의 이동 거리가 2배가 되면 되겠지만 속력이 2배가 됐을 때는 운동 에너지는 총 4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의 이동 거리는 총 4배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가는 2m/s 그리고 나는 8cm니까 2번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6단원입니다. 6단원은 시험 범위 안 들어가기 때문에 22, 23, 24, 25번은 풀 필요가 없어요. 자, 21번까지 하고 나면은 풍량중까지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